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버스는 출발해 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시청자분들만 무료로 탑승 가능한데요. 오늘도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양시장이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물론 코스피 상승은 조금 저조하긴 한데 맞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흐름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사실상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이 진퇴양난이 아닌가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그 이란을 공격하기에도 좀 힘든 시점이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 하자니 또 장기적으로 또 이제 안보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란이 했던 방식 그대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전면전이라든지 또 5차 중동발 전쟁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주가에 녹아져 있는 상태라서 오늘 어느 정도 좀 반발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고 하락이 좀 막바지에 와 있지 않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좀 반발 매수도 불확실성 해소로 빠르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로 확실하게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락 막바지 국면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이 상승을 좀 이용해 볼 수 있는 버스를 타보고 싶은데요. 저희 매일경제TV는 세 가지 버스 노선을 보유하고 있죠. 빨간 버스는 장기 노선, 그리고 파란 버스는 중기 노선, 초록 버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다시피 마을 버스를 의미합니다. 단기로 갈 수 있는 노선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색깔의 버스를 타볼까요? 네, 오늘은 좀 시내버스, 파란 버스를 타고 첫 번째 목적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장이 안정돼서 그런가 네. 장기보다는 약간 수익 맞습니다. 구간을 좁히셨네요. 당분간은 이제 고속버스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하락의 막바지에 거의 다 온 상태에서 단기와 또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내일 빨간 버스 갖고 오시면 네. 안 탑니다. 또 그때그때 또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튼 단기와 또 이제 시내버스만 타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네.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그렇게 바로바로 대응이 네. 가능한지 참 신기합니다. 그럼 오늘은 파란색 버스를 타고 여러 마을을 거쳐 종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만큼 좀 눈에 띄는 마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느 종착지를 향해 가볼까요? 네, 오늘 뭐 고환율 마을도 있고요. 뭐 금리 인상, 뭐 반도체 마을도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로봇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안 그래도 앞서 네. 이슈 추적 시간에 로봇 이야기를 해봤는데 근데 지금은 추세 상승보다는 이슈로만 대응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같은 의견이세요? 저도 뭐 같은 의견이고요. 사실상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가장 많이 조정 흐름이 낮았던 게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와 로봇 섹터인데 네.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장이 담보된 섹터잖아요. 그래서 AI 다음 격전지가 로봇이라는 얘기도 있고 애플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로봇을 다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로봇은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로봇은 포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로봇 춤을 되게 잘 추는 네. 진행자 중 한 명이어가지고 로봇이 좋을 때마다 신이 났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 춤을 출 때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이 수익으로 로봇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버스인지 번호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처음으로 떠날 로봇 버스는요. 45491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54910번 버스입니다. 네. 바로 두산 로보틱스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협동 로봇 네. 관련해서 또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섹터 안에서는 두 개의 태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그동안 주가 조정 흐름도 굉장히 컸었고 또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서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충분히 보호회수 물량이 소화가 된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또 삼성발 어떤 수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은 중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가 현 시점에서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한 2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한 7%의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탑5
4위까지 진입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중국까지 포함하면은 글로벌 7위 협동 로봇 기업이다. 그래서 뭐 볼트라든지 용접, 또 물건을 이동시키는 다양한 협동 로봇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아무래도 두산 계열사다 보니까 두산 뭐 중공업부터 시작해서 두산의 많은 어떤 산업 라인에 또 두산 로보틱스의 또 이제 협동 로봇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이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9위에서 2022년도 기준에 4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봇 시장은 지금 이제 태동기다. 그래서 누가 빨리 선점하냐에 따라서 글로벌 선도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 또 유럽 시장에 진출했던 게 빠르게 지금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는 원동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그래서 2024년도가 본격적인 로봇 섹터의 성장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뿐만 아니라 오늘 LG전자와 또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 로봇을 또 선보이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수술용 보조 로봇뿐만 아니라 이 감속기 시장에도 뛰어든다라고 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신성장 동력 관련된 투자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두산 로보티스의 어떤 매출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기적으로 전 두산 로보티스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다음 달에 있을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 바로 두산 로보틱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던 건데, 보호회수 물량과 또 시장 여파로 인해서 충분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에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5월 14일 날 MSCI 지수 편입 기업들을 발표를 하고요. 5월 31일 날 지수에 편입이 되는데 5월 14일 전까지 그 기대감이 충분히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협동 로봇 시장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간의 점유율 경쟁이 더욱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주가는 더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사실 로봇주 하면은 좀 대장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을 꼽아주셨고, 더불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페낫괴라는 신조어가 있었죠. 네. 패시브가 낳은 괴물. 맞습니다.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하니까 그 패시브 자금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전략은요? 네, 뭐 현재가에 매수하셔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1차 목표가 8만 원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6만 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목표 주가는 8만 원, 손절 가격은 네. 6만 1,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버스는 로봇 마을을 향해 가는 버스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버스, 이번에도 중기인지 단기인지 장기인지 색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색의 버스를 타볼까요? 타세요 수입 버스에서 아마 처음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마을 버스, 초록 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저 여기 카드, 저 벨이 저쪽에 있네요. 네. 탑승을 제가 한번- 눌러드릴게요. 탑승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벼르고 벼렀던 네. 단기 버스가 드디어 나왔어요. 김준호면 단기지 막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과연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사실 최근에 제가 중기와 장기로 좀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단기 투자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 마을도 있고요. 또 로봇 마을, 또 환율 마을이 있는데 오늘은 바로 금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마을이요? 네. 버스 색은 마음에 드는데 네. 지금 금 마을이면은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엘컴텍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안전자산 관련해서 이제 금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네. 사실 제가 갖고 왔던 기업은 안전자산 금이 아니라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최근에 금값이 네. 사상 최고 가격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이긴 한데 금이 아닌 맞습니다. 디지털 금,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버스 번호는요? 네, 버스 번호는 042190 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41190번 버스입니다. 버스명은 우리 기술 투자인데 엘컴텍이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금이 가격이 치솟으면은 가장 위험 자산인 대표격인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은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올해 초에 또 ETF,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을 필두로 알트코인들이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제 반감기, 채굴량이 이제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한 50개에서 지금은 이제
3.25개 그리고 지금 현재 3.125개로 이번 4월 20일 기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감기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에서 채굴은 사실 이제 보안인데요. 사실 채굴량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보안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비트코인에게는 악재인데 그동안은 이제 공급률 부족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희소성의 어떤 가치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1차 때는 반감기 이후에 1,40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2차, 3차 때는 반감기 이후에 250%, 260%의 어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감기 되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또 그리고 현물 ETF 승인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원화마켓에서 1억을 돌파했고 지금은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금요일 또 4월 20일 기점으로 반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만으로 단기적으로 충분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는 사실상 이더리움 ETF 승인도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홍콩 거래소에서 처음으로 또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이 됐는데 그 여세를 몰아 또 이제 미국의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도 이더리움 ETF도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시장까지 다시 한번 들썩거린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 기술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업비트의 지분을 7%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는 업비트, 뭐 빗썸, 코인원이 있는데 대부분의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업비트고 그래서 업비트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만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하루에 24시간 거래 대금이 12조 또 그리고 많을 때는 거의 20조까지 돌파를 한 적도 있어서 지금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541억 달러, 75조인데요. 만약에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했을 때는 기업 가치가 거의 100조 이상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보다 훨씬 더 큰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이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거래량만 본다고 하더라도 바이낸스 다음으로 지금 업비트의 거래량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암호화폐 관련주, 거래소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두 번째 버스입니다. 네. 그러면 이 버스를 타고 얼마까지 수익을 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우리 기술 투자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을 하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9,7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0,000원을 돌파할 거라 보고 있어서 일단 단기적으로 9,700원을 1차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바로 손절 라인 때는 7,4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9,700원, 손절 가격은 7,400원입니다. 현재는 한 9% 안팎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가 저희의 두 번째 버스였습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앞서 이제 좀 시장이 안정화된 것 같다, 하락 막바지 국면이라고 했는데 그 외 또 자세한 이야기는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전일 제가 녹화 영상을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장 어떤 하락에 동참하지 말라,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하락 막바지가 다 왔다라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녹화 영상 참고하시고요. 시장의 본격적인 안정을 찾았을 때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들 전일 정리해놨으니까 전일 유튜브를 통해서 김준호 메이저라 검색하셔서 전일 녹화 영상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영상이면 오늘은 뭐 안 하시나 보네요? 오늘은 좀 쉽니다. 수요일은 항상 쉬고요. 그래서 월, 화, 목금만 진행하고 있어요. 네. 수요일은 차고지에 들어가는 날이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간 드릴 테니까요. 내일 또 수익버스 2개 잘 갖고 와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